윤석열 대통령은 조선 총독부 10대 총독 아니냐 했더니 또 뭐 저쪽에서 그러면 그저 만주나 평양으로 가시라. 좀 웃기더라고요. 예. 아니, 만주나 평양 가란 얘기는 국가보안법상 탈북을 저한테 사주한 것 같은데 뭐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보관념이 없네요. 글쎄 말입니다. 저보고 그 북한 가라 그러니까 근데 웃고 맙니다. 예. 근데 제가 검색해 봤어요. 그 도대체 조선 총독부 10대 총독이라는 그 정말 9대까지가 일본 사람들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육군이나 해군 대장 출신이에요. 예, 예. 이 사람들이 한반도에 와서 뭘 했냐면 무단 통치를 했습니다. 예, 예. 힘에 의한 통치. 그 점을 알고 말씀을 하신 건가? 그럼요, 당연하죠. 뭐 그냥 숫자를 그냥 대충 쓴 게 아니라 예. 이제 물론 뭐 그 비유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분명한 예.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독립기념관장에 극우 인사에 해당되는 또 전문가도 아닌 예. 사람을 앉힌 예. 거를 보면 저는 뭐 저의 말이 아니라 이종찬 광복 회장님께서 그러니까. 밀정이 용산에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종찬 그 광복 회장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보수 인사죠. 그 보수 맞습니다. 인사의 예, 눈에도 사실 과거에 국정원에 계셨고 육사 출신이시고 또 민정당에 계셨고 예. 이런 분의 시각에서도 밀정이 용산에 있다는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센 말씀하셨는데 그 밀정들이 우리나라 정부 요직 곳곳에 또 학계의 중요한 자리에 곳곳에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밀정들을 정부 요직과 학계 요직에 임명한 사람이 진짜 밀정인 거죠. 그런 맥락에서 좀 강한 비유긴 합니다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조선 총독부 10대 총독 아니냐라고 제가 야유, 풍자 뭐 비유겠습니다만은 그런 강한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친일적인 행태를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통치의 스타일도 무단 통치. 까라면 까.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현재 우리 검찰공화국이라고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시면 이게 검찰이란 조직이 상명하복, 뭐 동일체 원칙이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그런 문화 속에서 평생을 살았고 그리고 국민들을 또는 반대자를 야당을 파트너라거나 소통 대상자가 아니라 내가 감시하고 처벌해야 될 사람으로 보는 것이죠. 대통령이 되고 난 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게 군부 통치는 아니지만 총칼 대신에 검찰권을 가지고 저는 무단 통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조국 대표님 말씀은 우리나라 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달하고 경제가 이렇게 발달한 나라가 통치 행태는 8, 90년 전에 조선 총독과 같은 그런 행태 밑에서 살고 있다는 말씀인데 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 그 이종찬 그 회장님이 밀정 얘기하셨잖아요. 예. 용산에 밀정이 한 명일까요? 두 명일까요? 2명밖에 안 되겠습니까? 저는 뭐 최소한 한 10명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가장 큰 밀정일까요? 아니면 밀정의 선봉대장일까요? 밀정에 일본이 밀정일 수는 없죠. 예. 밀정을 내보낸 게 일본이니까요. 예. 밀정은 용산에 있는 것 같고요. 일본은 그 뒤에서 밀정을 조정하는 본영이겠죠. 옛날 그 대본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일제가 자기 자신의 그 핵심 일본 군부 대본영이라고 전쟁 치르는 그랬죠. 기관. 지금 그 대본영이 부활한 느낌이고요. 예. 특히 일본이 그 극우 정책을 실천하고 있는 게 오래됐지 않습니까? 예. 그 속에서 한국을 하위 파트너로 설정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예. 과거 문재인 정부는 그 점은 단호히 거부해 왔는데 예. 윤석열 정권 들어서 스스로 일본의 하위 파트너로 들어가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 예. 일본의 잘못을 한국 정부에 돈을 들여서 홍보하고 예. 일본 정부의 마음을 먼저 읽고 이런 행태를 용산 대통령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점에서 제가 도대체 총독부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또는 일본의 밀정 아니냐라고 비판한 예. 것입니다. 예. 그래서 멀리 갈 것 없이 이종찬 회장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러니까 용산에 밀정이 있는 게 맞다면, 조국 대표님은 밀정 1호를 한가에서 얘기하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으로 보십니까? 대통령으로 보십니까? 맞다면. 이종찬 회장님의 말씀이 맞다면. 임명권자 중심으로 보게 되면 대통령이고요. 1번이. 네, 대통령 임명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예. 임명권자 말고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누가 가장 영향을 주는가를 생각하면 김태효 1차장이겠죠. 예. 지금 안보실장이 벌써 4번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은 계속 있어. 안보실 1차장은 바뀌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히 뭐 이념, 비전, 정책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검찰권을 사용해서 반대자와 비판자를 그 감옥에 넣고 체포하고 구속하고 이것에 능한 사람인데 지금과 같은 뉴라이트 이념이 어디서 왔을까? 저는 김태효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 김태효 씨는 아시다시피 낙하손해상 탄 사람이고 예. 그리고 자신의 논문에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하는 것 괜찮다고 말한 사람이고 근데 이것에 더해서 그럼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효 1차장이 개인적 친밀감을 가졌을까? 김태효 씨의 아버지가 유명한 그 공안 검사였단 말입니다. 예, 김경회 씨죠. 등치도 아주 크시고 예. 두주 불사하는 그런 검사장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그 김경회 씨를 존경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넓은 의미에서 김태효 씨가 검찰 패밀리인 거죠. 그것도 있잖아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물론 뭐 동네 주민이기도 하고요. 근데 동네 주민 일설에는 외에도 김태효 1차장의 어머님이 거기 그 부녀회장 이런 걸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뭐 저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하여튼 뭐 검찰 패밀리의 예. 일원이라고 보고 있고 그 속에서 현재 외교 안보 정책 관련해서 철저한 뉴라이트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념을 대통령 머릿속에 주입시켰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나온 여론조사 봐도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 원인으로 꼽는 게 이제 사도광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독립기념관장 인선도 있지만 그래서 그 조국 혁신당의 김준영, 이혜민 의원도 거기 갔다 오고 굉장히 고생했는데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서 좀 대표님이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 일단 사도광산 관련해서 과거 예. 정부에서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기념물로 등재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협의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 전제 조건은 강제성을 인정할 것을 그 요구했던 것이고 일본은 거부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유네스코 차원에서도 한국 정부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등재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는데 이번 한일 협상에서 강제성 문제를 스스로 양보한 것이죠. 게다가 스스로 양보해놓고 마치 우리의 의사가 관철된 것처럼 국회에서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국혁신당의 김준영, 이혜민 의원이 실제 그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갔다 온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진도 보았는데 일반 시민들이 방문하기 매우 힘든 구석에 일단 설치되어 있고 그 안에 전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진과 그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강제 동원되었다는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외교부 장관이 마치 외교 성과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외교부 장관만의 결단인가? 그전 그렇지 않다고 보고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스스로 그 일본 정부의 그 가랭이 사이로 기어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랭이 사이로 기어 들어가고 있다는 아주 험한 말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조 대표님 뵐 때마다 느끼는 게 제가 이제 김대중 야당 총재의 취재 기자로부터 시작해서 어쩌다가 이제 정치 구경을 좀 하게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그 디테일, 그러니까 세부 사항까지도 다 꿰고 있는 그 지식 플러스 노무현 대통령의 거침없는 말투를 좀 함께 묶어놓은 분이 우리 조국 대표님 아닌가 하고 칭찬을 한번 좀. 과찬입니다. 예, 오늘따라 정말 얼굴이 빛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광산 부분은 강제성의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네. 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교장관의 거짓말, 대통령의 묵인 있었다면 나중에 이게 그 대통령은 이 경우에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유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 위안부 할머니들까지 이어지고 이러면 이 부분도 그 형사나 민사의 대상은 안 되나요?
이게 이제 정책적 결정이기 때문에 예. 정책적 결정으로 그 대통령이 민사배상 또는 예. 형사기소의 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 아, 그렇지만 과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정문을 보게 되면 예. 결정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제 형사적으로 불법이 인정된 부분을 쭉 기술함과 동시에 예.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법 체제를 그리고 헌법 정신을 지키고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점도 탄핵 소추 사유에 소추 그리고 탄핵을 인정하는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히 대일 정책에 있어서의 각종 그런 비굴하고 이런 온갖 어떻게 보면 매국적 행태의 경우는 추후에 윤석열 대통령 또는 그 뭐 부부의 형사 불법이 확인되는 그런 증거가 나온다면 그것과 합해서 탄핵으로 가는 중요한 고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이 부분 나중에 성지순례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의 사례를 빌어서 헌법에 위반되는 건데 헌법 전문에는 민주의 원칙도 있지만 자주 독립도 충분히 맞습니다. 강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위반했을 때 네. 이것이 이제 탄핵 사유로도 명기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불법 행동, 특히 중대한 불법이 확인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중대한 대통령 자신의 중대한 불법이 아직까지는 딱 잡히진 않았습니다. 예. 아주 많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예. 또 악취가 바깥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딱 그 핵심적 스모킹건을 잡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잡히게 되면 그와 함께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라는 것은 법적인 결정과 동시에 정치적 결정입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 헌법재판소 자체가 법률기관임과 동시에 정치기관이거든요. 독일 이론도 그렇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독일이든 한국이든 헌법학계 또 그리고 판례가 모두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치적 탄핵으로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직 법률적 탄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추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연히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정말 무도하다, 무책임하다 이런 거 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있나? 오히려 우리나라를 지금 팔아먹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정치적 탄핵에 대한 의심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탄핵의 사유가 점점점 쌓여나가고 있고 법적 탄핵의 사유는 불법을 발견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결사적으로 특검법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수처 수사 또는 뭐 검찰 수사, 경찰 수사, 향후 특검 수사 등을 통해서 그 불법의 꼬리가 잡히면 그때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정치적 탄핵의 각종 사유, 뭐 또 정책적 무능까지 합해지면서 그게 섞여 나가면 어떤 국면으로 전개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뭐 불교식 용어를 쓰자면 업을 쌓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책적 결정으로 인한 그 탄핵 사유까지가 갈 수 있다. 정치적 탄핵 사유로 헌재에서 채택이 가능하다. 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거 10월 찬바람 제가 아까 오시기 전에 10월 위기설을 얘기했는데 10월 찬바람 불면서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요? 총선 직후에 예. 용산에 많은 사람들이 전화기를 바꿨대요. 근데 그 바꾼 전화기를 버리지 않고 또 보관하고 있답니다. 분류할 때 자신들이 형사소추될 경우 그 버리지 않고 보관한 걸 내면서 나는 사실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자기 보호를 위한 것이죠. 통상 경우는 증거인멸 차원에서 한강물에 빠뜨렸을 것인데 왜 가지고 있느냐. 향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녹음이 들어있다거나 또는 메모가 들어있을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향후에 공수처 수사건 또는 특검 수사든 간에 자기의 항변을 하기 위한 그 자기 보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세상을 또 뒤바꿀 날이 옳은 사람끼리만 움직여가지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